전쟁의 참혹함과 턱 밑까지 밀려온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장병들에게 가장 간절했던 것은 한 줄기 희망, 누군가의 기도였습니다. (6.25) 전쟁 중 탄생한 군종병과는 70여 년이 지난 현재 총 480여 명.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며 결전태세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장병들의 곁에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와 상담자로, 때로는 좋은 전우로, 때로는 영적인 스승으로, 그리고 전우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고 전사자의 명예를 높이며 신앙을 통한 무형 전투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군종 신부 에밀 카폰 대위. 전장의 위험에서 몇 번이나 벗어날 기회가 있었던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부상병들의 대피와 전사자를 위한 임종기도였습니다. 결국 남겨진 동료들을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의 포로가 되었고 35의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우들의 곁을 지켰던 에밀 카폰 대위. 적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도 막을 수 없었던 그의 사랑과 헌신의 정신은 군종 장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통한 국방 혁신에 신앙으로 무장한 군종 병과원들은 무형 전투력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장병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국군의 더 밝고 찬란한 미래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군종병과의 내일을 기대하며 준비한 2023 전시 군종 지원 발전 세미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전시군종지원발전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육군본부 군종실 신앙전력정책장교 중령 김순규 목사입니다. 충성! 먼저 이 자리에는 우리 군종병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육군 참모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이렇게 많은 우리 군종 장교분들 앞에 서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국방부 또 연합사 또 각군 본부에서 이 군종 장교분들까지 참여하는 이런 큰 세미나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뜻깊게 저는 오늘 행사를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군종병과는 종교 활동 또 인성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의 신앙의 전략화 또 우리 장병들에게 그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왔고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그 군생활을 하면서 우리 군종 장교분들의 그런 노고 헌신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지휘관으로서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작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총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인사를 또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전시 군종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쟁 시에는 삶과 죽음이 교차합니다. 또 인적 전후가 정말 처참하게 희생이 되고 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상을 입은 수많은 우리 동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두려움, 공포, PTSD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럴 때 우리 군종 장교분들이 그 참호에 같이 함께해서 그들을 두려움을 없애주고 또 전쟁 임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PTSD 같은 어떤 그런 징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치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면은 이것이 정말 우리 군종 병가의 본질이 아닌가. 또 군종 병가를 만든 이유가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작년부터 우리 여기 계시는 최석한 군종실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아주 도전적으로 군종 전시 임무에 대해서 정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육군의 병가 중에서 교범이 없는 병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군종 병가였어요. 근데 작년에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훈련 때마다 우리 군종 장교분들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에 부대별로 다 고마워하고 있죠. 그리고 위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최석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육군본부 같은 경우도 연합훈련 1년에 2번 할 때마다 여러분들 캅이라는 거 알죠? 캅. 작전 상황도를 유지를 하고 전투 참모단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전쟁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회복 탄력성 전투 실험 훈련까지 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세미나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전 우리 군종 장교가 오늘을 계기로 좀 공감대를 좀 확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일반 군종 병가가 아닌 장교들의 그 머릿속에는 군종 장교 하면 종교 행사를 집도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사진이 머릿속에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사진은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참호에서 철물을 쓰고 새까만 아까 나온 것처럼 위장을 한 군종 장교분들이 전투 병력과 함께 하는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떤 전시 업무에 대해서 군종의 임무가 더 커지고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점점 확산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 전시군종지원 발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군종 활동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Досвіду безмежна кількість, як і з самими військовослужбовцями, з сім'ями загиблих. Окремий напрямок – це робота капеланів у шпиталі, транспортування поранених з точки. У нас є евакуаційні поїзди, там де евакуюють поранених з зони бойових дій. І саме в тому потязі працює капелан вічних сил з тими хлопцями, яких For example, there is another like. Так, щоб ви розуміли, наші капелани живуть разом з бійцями на позиціях. І тому для капелана в таких ситуаціях головне зберегти віру у воїна, у власні сили, у власну перемогу, але разом з тим капелан така сама людина. Якщо зламається капелан, тоді вже буде дуже тяжко пояснити, що він має боротися. І наступний момент – питання моралі.
Тому що ви бачите, як воюють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Вони мародерствують, гвалтують, в тому числі, наскільки це жахливо, дітей. Молодих, старих жінок перезагору. І тому тут головна задача капелана поряд з нашими командирами, щоб дотримувалося міжнародного гуманітарного права. Наші воїни в нього дотримуються під впливом командирів. На моє переконання, підготовка будь-якого військовослужбовця – це не важливо, це піхотинець, десантник або військовий капелан. Це його фахові здібності, впевненість у своїх силах і фахових здібностях. To my belief that it doesn't matter. Інше питання, які умови будуть бойових дій. Тут уже питання до його психологічної та духовної стійкості як особистості. Another Насправді, наявність капелана на бойовій позиції має декілька аспектів. Окрім підтримки духовної, психологічної, ці розглядають капелана як через нього присутність Бога серед них, який покриває покровом. soldiers. Що бійця зброя кулемет або міномет, а у капелана зброя то його молитва. І були такі ситуації, що йшов страшний бій, а капелан молився. And we are Ворог відступав. У Збройних силах немає людей, які не потрібні. 다음으로 한미연합사 군정실장 김철우 목사님께서 미군의 전시 군정 지원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리에 또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존경하는 총장님께서 우리 군종 병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실 뿐만 아니라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군종 활동의 효과는 그 영역이 사실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태풍이 지나갔을 때에 바람에 보이지 않는 태풍이지만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바람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군종 병과의 역할이나 기능이 비가시적이지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좀 보일 수 있는 각도에서 한번 어프로치 해보자 해가지고 경제적인 가치를 한번 뽑았습니다. 군정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1차적인 종교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지휘관의 최고의 관심 사항인 전투력 유지와 향상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선을 더 연장해서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종교 활동에 국한된다면은 저희 미 육군에서 한번 겪었던 것처럼 군정병과는 민간 성체로 대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 바로 전에 깨달은 것이, 민간 성자는 파병 갈 때 같이 갈 수 없다, 전장에 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거의 확정되다가 나중에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군정병과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서도 군정병과 탄생인 것은 다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전쟁과 군정병과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전투력은 유형 전투력과 무형 전투력으로 나누는데, 그 공식이 유형 전투력 곱하기 무형 전투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형 전투력이 100이라도 무형 전투력이 0이면 0입니다. 반대로 유형 전투력이 70%라도 무형 전투력이 2, 3이라면 1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는 것이 전투력입니다. 이것이 르케므라 장군의 공식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공식이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능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전쟁 전,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 그래서 진정한 군종
활동, 전시 군종 활동은 3단계를 모두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끔찍한 전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이 지나도 PTSD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하고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PTSD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22년에 2,300억 달러에 달하며 또 이번에 미국 보훈국이 신청한 24년 예산은 3,251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한국 돈으로 말하면 473조 원이고 이는 대한민국 국방 예산인 2024년 국방 예산인 57조 원의 거의 8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 많은 액수 중에 대부분이 어디로 지불되냐면은 PTSD에 대한 보상 및 거기에 치료에 많이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골든아워에 이루어지는 상담은 전쟁 후에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보훈국의 예산은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장에서 필수적인 군종 활동 중 하나는 상담입니다. 군종 상담을 통해서 전시에 체험되는 지워지지 않는 시각, 청각, 후각적인 경험, 이해가 불가한 큰 상황을 이해할 만한 분량으로 경험으로 세분화해서 이해를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것은 불안, 두려움, 초조, 죽음, 불확실에 대한 상황으로 어우러지는 전투 현장입니다. PTS는 실례를 들면은 전장 현장에서 골든아워에 이뤄지는 군종 장교의 상담으로 충분히 그 숫자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 치료는 불가해도 어느 정도 정상까지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PTSD 현상은 자살, 우울증, 폭력적인 언어, 활동, 무기력, 각종 중독증으로 여러 가지 삶의 가치를 크게 저하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기도 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알고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에게까지 크게 걱정을 미치는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2007년에 있었던 제 임상 목회 교육 과정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4주 마지막 분기 가운데 맡고 있었던 병동이 PTSD 병동이었습니다. 보통 거기 전문 상담자가 있는데 한 12주 정도 걸려서 계속 상담을 해야 이 군인들이 오픈을 하는데 제가 도착하는 날, 그날 첫날 오른쪽에 이 캄베 패치, 이게 파병 갔다 왔던 증명인데 이거를 보고는 바로 오픈을 합니다. 바로 오픈을 해요. 왜? 같은 전투 현장에 있었거든. 이 군인들이 경험한 것들을 같이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의 군종 활동 중에 그냥 같이 파병 가고 전시 상황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피상담자하고 상담자하고 완전히 교두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 있었던 그 환자 군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었는데, 그래서 군종 상담과 PTSD 현장의 관계를 알고서는 미 육군 군종실에서는 군종 장교의 숫자를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전시 군종 활동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평시 군종 활동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전시 군종 활동에 필요한 전시 군종 활동이 가능한 평시 체제로 병권이 확보되어야 되며 군종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평시 훈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효율적인 전시 군종 상담을 통해서 피해갈 수 없는 PTSD 숫자를 줄이므로 전쟁 후에 뒤따르는 경제적인 손실을 막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시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면 전쟁 후 단계까지 폭넓게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뛰어넘어서 군인을 다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육군 종합행정학교 교장이신 정계청 준장님의 첨단 무기 체계를 다루는 휴먼 파워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군종합행정학교장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참모총장님과 육군 군종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그 연력학 법칙의 1법칙과 2법칙이 있습니다. 1법칙은 여러분 잘 아듯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2법칙은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죠. 저는 여기서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것을 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은 그 에너지는 이용이 가능한 것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곳으로 이동하고 또 질서가 있는 곳에서 질서가 없는 곳으로 에너지는 변환한다는 것이고 그 반대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법칙입니다. 물은 엎질러지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엔트로피 법칙은 뭐 이 모든 세상에 다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전쟁 또한 저는 클라우제비치가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피아의 의지의 덕이라고 얘기하죠. 피아의 의지의 덕이라는 얘기는 결국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 전쟁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뻔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을 것이다. 요즘 저희가 첨단 과학기술을 많이 추진합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워리어 플랫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알맹이 속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왜 싸워야지 하는 거, 내가 왜 싸워야 되지? 내가 이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법무병과에서 전쟁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지만은 그분들은 그냥 이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포탄이 오가고 피가 터지는 그 현장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하시는 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사들에게 아무나 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올바른 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역할일 겁니다. 역설적이라도 늘 전쟁을 해오던 미군들은 이런 세미나를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 모든 지휘관들이 군종병과 군종 간부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군은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 학교에서 전투 실험을 했습니다. 무용 전투력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하고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심박수를 재고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한국군은 전쟁이 없다 보니 군종 간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군들만큼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참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현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치고 어느 누가 그 전투 현장에서 나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를 총장님께서 이렇게 멋진 곳에서 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또 더구나 국방부 인사기획관님과 각군 인사참모부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발표되는 것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제도화되고 법률화되고 시스템화돼서 인간 결국에는 인간이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테크니컬 파워의 중요성은 뭐 두말 해도 뭐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제가 휴먼 파워도 그만큼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전시군종 지원 발전 방안의 군종 합동교리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합동대 교리연구원이신 배덕열 대령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합동대에 근무하는 배덕열 대령입니다. 저희 병과는 보병이고 저는 기회가 돼서 육군 교리를 한 4년, 그리고 합동 교리를 4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라크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각각 거기서 활동하면서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게 제 주위에 있는 한국군 군종장교 또는 미군 군종장교가 거기 가 있는 미군들이나 우리 한국 군대한테 도움을 주는 것, 영적으로 또는 파병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으면서 아, 우리 군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육군, 해군, 공군은 군종교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동에서는 군종교리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왜 합동 군종교리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합동 군종교리를 연구하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군종병과가 시작되었는가였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군종병과의 시초는 선원을 해군 총참모장이 이화여정 교목인 정달빈 목사를 해군 중으로 인결시켜 군정 업무를 시작한 그 시초가 됐습니다. 그분께서는 신분은 정군장교였으나 활동은 군종장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 전쟁 중에 한 미 공병부대에 배속되었던 한 용사가 이승만 대통령에 보낸 편지를 계기로 군종병과가 창설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각군 군종교리도 많은 변천 과정을 거쳤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1981년도부터 군종교리를 작성한 후 많은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고, 해군과 공군 같은 경우도 2000년대에 군종교리를 제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합동교리 같은 경우는 합동교리 차원의 군종 간의 교범이 부재한 상태이고, 군정 업무에 관한 훈령을 근거로 군정 업무를 수행 중이나 전시 합동작전 차원의 군정 지원에 대한 내용은 좀 미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미군의 합동군정교리는 미 JP1-05 합동교범이 되겠습니다. 합동작전에서의 군정 교범을 활용해서 현재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범 구성은 1장, 2장, 3장 보시는 바와 같고,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합참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합동군종교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합동군종교리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합동군종 개념 및 과학, 합동군종 업무 수행 체계,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동군종 개념 및 과업 정립입니다. 현실체를 한번 보면은 합동군종 지원 능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의 합참 군종장교 중령이 한 명인 이제 심편이 오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군단급 이상 제대의 합동 군종 지원 필요는 계속 증대하고 있고, 다만 군종 과업이 있고 종교활동 인식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합참 작계나 이런데 이런 관련된 과업들이 교리가 정확히 없다 보니까 작계에도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는 게 미흡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방향으로서는 합동의 신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은 보시는 것처럼 개별 과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시 합동작전 군정 지원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서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동 군정 업무 수행 체계 과정을 좀 정립해야 되겠다. 합참에서 이제 군정과 군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군정 업무 수행 체계가 좀 현재는 미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작계나 교리 등에 정확히 반영된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군사작전 범위별로 합동군종 지원 개념을 정립해야 되겠다. 현실체로 봤을 때 합동작전 각 단계별 합동군종 지원에 대한 교리 및 작계가 미정립되는데, 전평시 합동군종 지원과 해당 업무 수행 중이나 이와 관련 소요 제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파병부대 같은 경우는 회복 탄력성 교육 요청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 것인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발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한 내용들을 발표해 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 방향을 봤을 때 군사작전 범위별로 합동 군정 지원 업무를 좀 정립하고 합동작전 각 단계별로 군정 지원 절차 및 지원 상황 등을 정립해서 교리를 정립해서 작계를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성! 다음은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 전투 실험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종합행정학교 교리발전부장 이승훈 대령입니다. 제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현상을 좀 생각할 게 있으면 곰곰이 혼자서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실험을 설계하고 고생할 때도 저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먼저 군종병과는 육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병과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에 저는 쉽게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병과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육군의 구성원들은 군정병과가 전투력 향상에 중요한 병과임을 확신하는가?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졌고 전투부대 지휘관했던 저조차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군정병과의 신앙 전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동안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정병과의 무형의 전투력을 우리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3번째 질문을 생각하면서 전 군정병과의 회복탄력성 강화 훈련에 주목을 했습니다. 회복탄력성의 정의가 극한의 스트레스를 겪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부상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전장으로 가야 할 우리 장병들에게는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험의 제목을 회복탄력성 강화 훈련이 전투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로 정하고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실험을 설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전투 스트레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학교의 전투 헬기 조종사 후보생 과정과 KCTC 훈련 부대를 고려했는데 제한된다고 확인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눈을 돌렸던 것은 특전 부사관 후보생의 공수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300에서 400m 하늘에서 자기 몸을 던져야 되는 공수 강화 훈련은 후보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이 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전투 스트레스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험 설계는 특전 부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해서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고 매주 기독교, 천주교, 불교 군종장교회에서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을 실시하면서 뇌파와 심전도를 측정하고 모형탑 훈련과 기구 강화 훈련에서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실험 설계에 대한 타당성은 키스트의 뇌공학 박사님들로부터 검증을 받았고 저희 전투 실험팀 저 뒤에 같이 있습니다. 올 2월부터 4월까지 8주 동안 측정했던 데이터는 고려대학교 뇌공학 연구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제가 군종 전투 실험을 추진하면서 내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탄생한 군정병과가 군인들의 머릿속에서 멀어진다면 삶과 죽음이 갈리는 전장에 대한 군인의 관심도 멀어지는 것이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대령님의 발표였습니다.
계속해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회복탄력성 강화훈련이 전투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회복탄력성 강화훈련이 전투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김동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꾸준히 회탄 훈련을 받았다면 아마 이 순간 저의 심장은 차분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심히 아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어떤 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꼭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뉴로모듈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뉴로모듈레이션 말씀드리자면 뉴로모듈레이션은 신경 자극입니다. 이 신경 자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뇌의 가소성을 통하게 하는 것이고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칠 때 악보 없이 칠 수 있게 뭔가 우리 뇌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중추신경계를 컨트롤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불안장애나 우울증, PTSD, 수면장애, 그리고 뇌전증, 파킨슨, 그리고 치매 환자들의 인지력을 부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저희가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으로 로파를 컨트롤해서 저희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오른쪽에는 저희가 락킨 신드롬이라고 해서 코마 환자인데 의식 있는 환자입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으로서 이 컴퓨터를 컨트롤하고 이 컴퓨터가 본인의 의사를 소리로 대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회복 탄력성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개요, 그리고 연구 결과, 그리고 긴급 회탄 훈련에 대한 연구 결과, 마지막으로 회탄 훈련에 대한 연구 결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 회탄 훈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달파를 포함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군인들의 이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인지 능력에 대한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6년도에 TNT라는 명으로 표적신경 가속도 훈련이라는 것을 개발되었고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이 미주신경을 자극을 통해서 뇌의 가소성, 즉 전투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뇌의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서 군이 임무를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 2022년에 스트렝스라는 이름으로 뇌신경 가소성 기반의 인지 증량을 위한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을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내고 현재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7개 대학교와 연관돼서 군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달파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황은 저희가 현재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피하 식별에 대한 훈련이나 사격 훈련의 증강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군인들의 정신, 육체 상태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이제 달파의 이제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작한 회복 탄력성 훈련에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복 탄력성 훈련은 특전 부사관 양성 교육 훈련을 근간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1주부터 8주차 앞에 기본 훈련과 공수훈련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회탄 훈련과 그다음에 긴급 회탄 훈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우리가 정량적,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심전도 측정과 뇌파 측정을 진행을 했고요. 긴급 회탄 같은 경우는 기구강화 상황에서 이 심전도 측정을 통해서 군인 장병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정량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심전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전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순간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방향은 메커니즘적으로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가 발현됐을 때 우리 뇌에 있는 아미그달라와 히포캠퍼스가 밀고 당기는 관계에 의해서 그 결과물로 코티졸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 분비가 되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로 심장박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장박동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장병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정량해서 평가할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유연하게 저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심박변이로인 Heart Rate Variability라는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다음 장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6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의 지표를 근간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회탄 훈련을 실시한 그룹과 파란색, 미실시한 그룹 빨간색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표가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에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아래는 주차별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별표가 표시된 것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6가지 지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심장 박동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긴장을 하면 방금 현재 저희 모습과 같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탄 훈련을 받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도 심장 박동이 안전하게 유지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RMSSD 같은 것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의미합니다. 회탄 훈련을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외부 환경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NN5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 자율신경계 항상성을 의미하며 회탄을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 대비 훨씬 더 현격하게 안정화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주파수 지표에서는 이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이 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반영합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며 회탄 훈련을 미실시한 그룹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와 호흡이 안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훈련 상황에서도 회탄 훈련을 받은 그룹이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훈련을 소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우 프리퀀시와 하이 프리퀀시의 상관관계는 결국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더 회탄 훈련을 받은 그룹이 안정화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뇌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뇌파라는 것은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의미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독일의 뇌공학자인 브로드만이 이 뇌의 영역을 52개로 나눠서 그 영역에 따라서 각자의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이 4개의 영역입니다. 영역 8번과 4번과 5번과 47번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과 계획을 짜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희가 4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 행동 능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저희가 시각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시간과 공간의 순서에 따라서 시퀀셜하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7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거의 경험을 리트라이빙, 다시 생각함으로써 스스로의 감정 상태와 결합시킴으로써 상황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근간으로 저희는 2가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PSD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 특히나 알파 밴드와 베타 밴드를 가지고 봐왔습니다. 다음 하나는 뇌파의 연결성, 저희는 Functional Connectivity라고 하는데 저희가 뇌를 활용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단순하게 한 곳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분석한 것은 바로 FAA, Frontal Alpha Asymmetry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FF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기분과 동기부여,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가 아니면 부정적인 기분과 의욕상실,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회탄 훈련을 받은 집단은 FAA가 감소한 것을 보일 수 있고 특히나 주차에 따라서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즉슨 새로운 훈련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회탄 훈련을 꾸준히 받은 경우에는 그 훈련에 대해 소화를 훨씬 더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적고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서 의욕을 불사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실시 집단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진행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Functional Connectivity라는 뇌 연결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연결성은 크게 저희가 전역에 대한 글로벌한 분석과 로컬에 대한 지역 분석은 아니고요.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전역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Functional Connectivi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알파 밴드와 베타 밴드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알파 밴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훨씬 더 사항을 쉽게 받아들이고 편안함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타 밴드는 쉽게 말해서 두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줬을 때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이 베타 밴드가 감소가 되고요. 수학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를 더 많이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베타 밴드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탄 훈련을 실시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밴드가 점점 더 증가하면서 스스로를 평정심을 찾으려는 것이 역력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회탄 훈련을 미실한 집단도 역시나 알파 밴드가 증가하지만 이 증가의 폭을 볼 때는 회탄 훈련을 받은 집단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상황을 잘 소화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베타 밴드 같은 경우에는 회탄을 실시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베타 밴드가 점점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말인즉슨 심리적인 어려움을 적게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회탄 훈련을 미실시한 집단은 여전히 베타 밴드의 강도가 올라가면서 행동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고 감정과의 결합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로컬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로컬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프론탈, 우측에 있는 프론탈, 특히 이제 저희가 행동 영역과 운동 능력에 관한 부분과 템포럴 영역인 이 감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연결성을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 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Y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형탁 강화 훈련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형탁 강화 훈련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회탄 훈련을 진행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회탄 훈련을 미신시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형탁 강화 훈련에 대한 점수가 되게 상기되어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영역에 대한 결합이 실질적으로 회탄 훈련을 받은 그룹에 비해서 받지 않은 그룹이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탄 훈련을 꾸준히 받은 경우에는 우리가 훈련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소화하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어도 스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뇌가 훨씬 더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기연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결과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나올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재차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력 분야가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한번 뇌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빨간색은 회탄 훈련을 미실시한 그룹과 회탄 훈련을 실시한 그룹입니다. 저희가 2주차 때에는 보시다시피 회탄 훈련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뇌 가소성을 봤을 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뇌 가소성은 뇌는 기본적으로 11승의 뉴런과 14승의 시냅스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뉴런 간의 연결고리인데요. 저희가 능숙하고 훈련에 대해 익숙해지면 이 큰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차 때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차가 올라가면서 4주차 이상부터 이 뇌의 가소성이 변하면서 훈련에 대해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소화하게 뇌가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급기야 7주차에는 회탄 훈련 미실시 그룹과 실시한 그룹이 뇌 가소성에 따라서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크게 보여짐을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탄 훈련을 실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 대비 훨씬 더 훈련 공수 점수가 높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회탄 훈련이 단순히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다음의 모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회탄 훈련이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도 훨씬 더 과소평가되고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긴급 회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 회탄은 조금 더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고공 강화의 상황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긴급 회탄 같은 경우에는 공수훈련을 시작할 때와 그 다음에 기구 강화 직전에 이 두 시점을 나눠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기구 강화할 때 아마 극도의 스트레스가 주어질 것이고 이 훈련에 투입하기 직전에도 분명히 큰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회탄 훈련을 꾸준히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 대비 훨씬 더 심리적인 안전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회탄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 효과에 대한 미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결과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졌을 경우에 우리 몸은 실질적으로 프레프시 릴레이션십에 의해서 저희는 flight or fight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라고 해서 긴장을 했을 때 우리 몸에 피가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강력한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결부됐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를 무조건 떨어뜨리는 것이 아마 이 환경에서는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긴급 회탄을 진행했을 경우에 조교들이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군인들에게 좀 더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긴급 회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긴급 회탄 훈련이 좀 더 이 상황에 정형화되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이 회탄 훈련, 이 긴급 회탄 훈련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진행을 해보았고요. 하지만 회탄 훈련 자체가 저희는 심전도와 뇌파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투 스트레스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임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전도를 통해서 순간적인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능력과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의 과소성을 통해서 훈련에 대한 소화 그리고 훈련에 대해서 능동적인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을 통해서 뇌가 실질적으로 변해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단순히 병사들의 멘탈 관리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상황 인지 능력의 향상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결국은 여러 가지 다중 작업을 통해서 정확한 상황 예측을 하고 특히나 전장 상황이나 아니면 특수한 훈련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여 최적의 작전 받침을 식별할 수 있고요. 긴박한 전장 상황에서 정확한 피하 식별을 통해 전투 능력을 상상할 수 있는 바로 전투력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의력 향상과 감정 통제 능력을 통해서 병영 내의 주의력 향상을 통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군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 군생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이와 어우러진 불안장애, PTS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회탄 훈련이 단순히 훈련의 과정으로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군에서 확대됨으로써 장병들이 신체적인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멘탈 관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전투력 증강에 분명히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발표를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제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훈련에 대한 이 연구 결과를 전폭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육군 종합행정학교와 육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을 다하며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고 명확한 분석해 주신 김동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작전 사령부 군종실장이신 대령 함현준 법사님께서 장병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군종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작전 사령부 군종실장 함현준 법사입니다. 먼저 전시 군종 지원 발전을 위한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에 대한 다양한 발표들을 듣고 제가 이제 논평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참 군종병과원의 한 사람으로서 종합행정학교와 그리고 김동주 교수님의 전투 실험 또 연구 결과가 데이터로 제시되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종병과원으로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종장교로서 사실 30여 년 동안 장병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나름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고 또 효과도 적지 않게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짧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1996년에 있었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의 군종 지원 활동을 경험해 본 바 있습니다. 작전이 장기화되면서 군종 지원 활동도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약 3개월여 동안은 거의 종교 행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투입전 기도와 병사들의 장례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왼손에는 염주를 차고 오른손에는 묵주를 차고 목에 군번줄에는 십자가를 건 장병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매달리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장병들에겐 가득했었습니다.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을 그때만큼 가슴 깊이 느꼈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전투 상황에 놓여진 병사들이 대다수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거나 시각이나 청각에 이상을 느낀다는 사례를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이름은 회복탄력성이라는 교육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네들을 가슴으로 안아주고 손잡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네들의 심신의 안정과 용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그마나마 기여했던 것은 군종장교로서 가장 큰 보람과 의미 있는 날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뭔가를 더 할 수 없었던 저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약 5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에 특수전사령부 군종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였습니다. 특수전사령부에는 바로 옆에 3공수여단이 같이 있어서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3공수여단이 실질적으로 작전을 뛰면서 많은 전사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5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투에 투입되었던 많은 우리의 장병들이 수면 불안 장애라든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많은 복무 부적응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네들에게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이 제시되고 있는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의 아주 세세한 스킬들을 제가 잘 익히고 있었다면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전투력의 발전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또한 지금 역시 오늘날까지도 저에게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장병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군종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장병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서 신앙 전력 혹은 무형 전력의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교수님께 이렇게 효과가 좋은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이 보다 다양한 부대 또 다양한 병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전달되어지고 또 전과 확대를 통해서 이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연합사 군종실장님께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미군의 경우에는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다양한 전쟁 상황에 놓여졌던 장병들의 PTSD 보상과 치료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아까 473조라고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을 만약 우리가 주도적으로 장병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다 더 장병들에게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낸다면 전시뿐만이 아니라 변화 발전하고 있는 병역 문화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우리 군의 본연의 임무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질문 아닌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군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 사회에 이르기까지 회복 탄력성 교육을 확장시키고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제 논평에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현중 법사님의 귀한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김동주 교수님 괜찮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교수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감히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한 번도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수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십자군 전쟁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교와 연관된 전투이기 때문인데요. 그 말인즉슨 그 종교 자체가 그만큼 그 전투에 참여하는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나 큰 힘을 불어 넣어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가장 치열한 전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종교와 더불어 저희가 실시되는 것들이 단순히 저희가 훈련의 일부로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시 전과 전시 중과 전시 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MZ 세대와 더불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탄 훈련도 사람에 따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군과 민이 결합된 센터가 조성돼야지만 보다 더 추진력과 모멘텀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정군의 이러한 회탄 훈련을, 그리고 이러한 군정병가인 분들께서 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이 비로소 육체적인 능력의 극대화와 더불어 멘탈에 대한 극대화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감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제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연구를 진행한 학자의 한 명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이어 답변까지 수고해 주신 김동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인 전시군종 지원 교육훈련 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련 또 훈련하는 군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3분입니다. 삶과 죽음이 무수히 교차하는 피로 얼룩진 전쟁터에서 적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두려움과 싸우는 장병들을 위해 무기도 없이 굳건한 신앙과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고 돌보는 군인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신앙의 힘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임무를 완수하는 진짜 군인이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 장병들의 전투 의지력을 높이며 고비와 어려움마다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으로 정신전력 강화의 핵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전장의 위로자, 군종. 군종은 장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건강한 신앙을 통해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며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불철주야 훈련에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장병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한마디로 부대의 비전투 손실을 예방하며 장병들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하수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육해공, 해병대, 최전방 경계작전부대로부터 다양한 각급 부대와 세계 각지의 평화유지 활동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장병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장에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고귀한 전우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동료들과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전사자의 명예를 고양합니다. 대한민국 군종이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닙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 각 종파별로 긴 교육과정과 수련을 이수하고 참 군인이 되기 위해 입대하여 강도 높은 기초 군사훈련은 물론 각종 연합훈련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태세를 갖춥니다. 반복되는 고된 훈련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한계를 경험하며 사명감을 키워나갑니다. 또한 상급 부대의 전시 군종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군 전술지휘 정보 체계를 활용하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무형의 전투력을 높이며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신앙, 믿음이라는 무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밝은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로 더 나아가 군의 미래로 우뚝 설 군종의 힘찬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훈련, 또 훈련을 통해 군종 병과가 태어난 곳, 전장을 기억하며 항제 전장 의식으로 전시 군종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군종 병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육군본부 군종실 중령 김성현 신부님의 전시 군종 지원 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6번 군종실 군종운영통제학교 중령 김성현 신부입니다. 먼저 군종병과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 쏟아주시고 오늘 이 세미나 주관해 주신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장님의 지휘 의도처럼 군종병과가 시설, 가족 중심의 병과가 아닌 전투 참모단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전시 군종활동 훈련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훈련, 또 훈련하는 군종 영상에서처럼 군종병과원들은 이미 시설 중심의 활동을 뛰어넘어서 전투 참모단 일원으로서 전시 임무 중심의 활동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지작사 군종실 전투지휘 검열 점검 결과를 보면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군종 장교들이 훈련 현장에서 하는 개별적인 활동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활동이 상황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또한 타병과의 유기적인 협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군종 장교들이 작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 상황에 맞는 군종 활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입니다. 첫째로 군단급 군종실 주도로 이해와 제대의 전시 군종활동 교육훈련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군단 및 사여단 작전기능과 협조를 통해서 자신의 제대뿐만 아니라 상급부대, 이하부대의 작계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모두가 부대 임무에 대해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부대 작계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각 부대별로 전시 군종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부대의 작전 계획에 반영하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개인 임무 수행철에도 그에 맞게 최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인사, 근무와 협력한 군단 군종실 주도 FTX로 이어져서 유기성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량을 구비할 수 있다면 한미 연합 연습 및 다양한 훈련 간의 군정 현황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 FS 연습에서 총장님 지휘 방침에 따라서 군종실에서는 군종 현황판을 유지하였고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군종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지 6본 군종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년 연합연습에서는 군단급 군종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KGX 및 AT6 등 활용 능력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행교에서 이루어지는 병과 교육입니다. 군종 장교들이 받는 종행교 교육 중 군종 업무 과목 내에 전시 군종 업무는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하나의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이를 통해서 각 가정별로 군종 장교들이 전시 군종 업무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종 부사관의 전시활동 능력 강화 방안입니다. 군종 병과의 전시 군종 활동은 군종 부사관과 군종병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군종 장교들은 잘 아시듯이 총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종 부사관과 군종병에 의한 신변 보호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시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종 부사관은 전시 업무 및 전투 기술에 능숙해야 됩니다. 풍부한 전쟁 경험을 가진 미군 역시도 전투 기술에 능숙한 군종 부사관이 반드시 군종 장교와 한 팀을 이루어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얘기로 한국군 군종 부사관의 현실태는 전투 요원이라기보다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으로서의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먼저 군종 부사관의 학교 교육 훈련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종 부사관은 정예 전투 부사관이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전투원 양성 전문 교육기관인 부사관학교와 보병학교와 연계해서 군종 부사관을 정예 전투 부사관으로 양성하기 위한 집중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 임관하는 군종 부사관은 부사관학교 입교에서 16주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초급 리더 과정 25주 교육을 한 후 종행교 병과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선발된 자원들은 보병학교를 통해서 중급 리더 과정 7주 교육 후에 종행교 병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사 진급자들은 부사관 학교에서 고급 리더 과정 중 전술학 144시간, 약 4주의 교육을 수료한 후 병과 교육을 실시해서 군종 부사관들을 정해 전투 부사관으로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행교 군종 교육단의 교육 시간 및 내용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종 교육단에선 분명 군종 부사관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수 교육은 군종 부사관의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가정의 교육기관의 조정을 통해서 군종 부사관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종팀의 전술적 행동, 군종장교 부재 시 군종활동 지원, 회복 탄력성 교관화 교육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종 부사관 국외 직무 연수 정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군의 전시군종 활동 능력을 전수받고 이를 학교 기관과 야전에서 교관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군종 부사관은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기여하는 정예 전투 부사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미군 군종학교 8주 교육 훈련에
군종 부사관 2명이 최초 선발되었고 교육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결심 수립 절차 조언 능력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전쟁 양상 보시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SNS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그 전황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투원들이 갖는 비윤리적인 만행, 이것들은 곧바로 전 세계의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쟁을 수행하는 정당성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이는 곧 전투원 사기와 전투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전쟁의 승패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전에서 전장윤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법무에서는 가장 작은 폭을 제시할 수 있겠죠, 법적인. 하지만 군종병과에서는 인간이 지니는 윤리적인 모습을 분명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과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군종장교는 이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지휘관 결심과 판단에 도움이 되는 윤리적인 조언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종별과에서는 최선의 판단과 결심을 위해서 EDMP라는 윤리적 결심 수립 절차를 제안합니다. 사실 지난 1년간 군종병과에서는 이미 전장윤리 TF를 구성했었고 윤리적 결심 수립 절차의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과 교육 내에 EDMP 분야의 교육 편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행교 교육책에 포함된 전장윤리 과제 안에 윤리적 결심 수립 절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행교 군종교육단과 전장윤리 TF 등 전문가들 그리고 인사 및 법무 실무자들과 함께 교육 과제를 개발하고 과제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군이 미래의 전장에서 올바로 싸워 이기는 가치 기반의 전사공동체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4 전장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올 3월에 우리가 실시하였던 전장윤리 세미나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과 저희 군종병과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 막중한 사명의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각각의 기능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결전 준비 태세를 완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군종 지원 활동 교육 훈련 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군종 지원 훈련 방안에 대한 김성현 신부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 군종병과 미래입니다. 먼저 합참 의장님의 전시 군종병과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메시지를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후 현장에서 행동의 근간은 평상시 확립된 군인의 사생관에서 출발을 하고 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가장 소중한 목숨을 담고 임무를 수행하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던지는 결정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만큼 어떻게 죽느냐를 준비하는 것이 군인의 본질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는 사생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 전투 현장에서도 두려움과 공포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신념은 사생관 확립과 전투 현장에서 능력과 행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 군종장교의 역할로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간이면서 군인인 그들에게 정신적인 지지대, 또 방파제,
엔진의 역할을 하는 신앙을 제공하는 직책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신적 지지대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정의와 선을 구현하는 중심을 갖게 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방파제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는 것. 세 번째 엔진이라는 것은 감정과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하도록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 즉 종교 안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 현장에서 구현이 되도록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군종장교들의 임무 수행할 곳은 장병들이 모여있는 현장으로 장병들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하고 또 나누면서 살아있는 자, 또 죽은 자, 그리고 살아 남은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군종병과는 인간의 본성과 군인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그 대답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병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종병과 역할 수행에 대한 환경과 여건, 조건이 여의치 않고 많은 세상의 변화 가운데에도 또 내일의 모습이 불확실하기도 하고 또 오늘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인간이 믿고 군인이 믿어야 될 가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과 가치를 지키고 향하는 특별한 조직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2023년 전시군종 지원 발전 세미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육군참모총장님 그리고 국방부 군정정책과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